네, 남북 두 정상이 오늘 오전 백두산을 등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평양 정상회담을 정리해보고요. 향후의 한반도 정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 연합뉴스 문관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 기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천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이었죠. 이제 숙소였던 백화원 영빈관을 이제 출발을 해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삼지연 국제공항에 국제공항이죠. 삼지연 공항의 이제 활주로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네. 폭이 또 좁고 그렇기 때문에 747을 이용하는 공군 1호기는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737인 기종이 이제 작은 국내선에 많이 이용되는 이 기종으로 만든 공군 2호기를 이용해서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는 결국은 1시간 1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요. 마지막에 도보로 10분 정도 올라가면은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이제 장군봉 여기에 오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10시 20분 정도에 정상에 오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관련된 영상은 현재까지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민족의 영산인 이 백두산의 마지막 그 정점에 최정점에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했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때 전 세계에 아주 인상 깊게 남겼던 도보다리 대화처럼 두 분만의 또 독특한 또 연출을 통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 남한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역으로 보았을 때는 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반환 다시 이제 삼지연 공항에서 약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삼지연 읍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마련된 식사를 현재 하시고 있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식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군 2호기를 통해서 바로 서울공항으로 돌아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같이 수행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제공했던 고려항공 이 비행기편을 이용해서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은 2박 3일간의 이 드라마틱한 그 남북 정상회담의 대미를 장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문관영 기자가 설명을 한 것처럼 지금까지 백두산 등반과 관련해서는 일정과 관련된 내용만 일부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백두산을 등반하면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이 부분을 좀 추측해 본다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통일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같이 좀 포괄적인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2박 3일간의 많은 생방송을 통해서 보여줬던 점들을 보면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결실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속도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평양 시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카퍼레이드를 봤을 때도 조국 통일이라는 걸 외쳤고 오늘 또 백두산 가는 그 길에도 나와서 그 통일을 외친 거를 보면은 좀 키워드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 이 부분을 앞으로 속도를 내고 결실을 맺자라는 부분의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현재 비핵화 논의가 얼마나 됐을까. 일단 저희가 어제 평양 공동선언에서 확인한 내용 그리고 그 외에 뭔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미국의 지금 반응을 보면 진짜 뭐가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미국식 반응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평양에서 남북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루트나 형식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많이 밝혔습니다. 매우 환영을 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흥분이 된다. 이런 그 개인적인 감정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번 그 남북이 이뤄낸 공동 합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표시를 했고요. 이를 이제 정리를 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북한과 이런 그 비핵화 논의를 진행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인에서 만나서 결국은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걸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에 이런 그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 단추를 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네. 서로 신경전을 많이 벌였었는데요.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큰 틀의 합의는 또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만약에 합의가 진행이 된다면은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가 되겠죠. 예. 근데 장소는 어딘지는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앞서서 이번 그 3차 정상회담의 목표는 결국은 막혀 있는 그 북미 정상회담의 틀을 막혀 있는 물꼬를 트고 네. 그 본격적으로 다시 협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요. 이번 합의문 5조 1항과 2항에 이러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다 얻어냈고 이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정도는 이제는 구체적인 실무 단계로 예. 이제는 착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어제로 좀 시계를 돌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제 조건을 좀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서상으로는 아직 북미 관계에 그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 네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북미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목되거든요. 네. 전날 그 노동신문을 보면요. 예. 노동신문에서는 종전선언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북미 회담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미국이 추진했을 경우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예. 비핵화 부분을 속도를 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종전선언에 좀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도 보면은 그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통해 가지고 네. 흥미롭다. 이제 이 표현을 부분은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기대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런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핵사찰이라는 부분을 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뒤에 연결된 문장을 보면은 최종 협상과 관련돼서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제 추진될 북미 회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서가 이제 사찰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북한은 거기에다가 문구에서는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았지만 네.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들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또 전날 밝혔던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종전선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전선언의 부분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신고와 사찰까지를 이렇게 딜을 하는 그러한 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보면 김정은이 핵사찰에 합의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이건 합의를 한 거라고 지금 봐야 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네, 어제 오후부터 동대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영찬 수석이 또 답변을 했었고요. 네. 또 굉장히 또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그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번 5항인데요. 예. 이 5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들이 모두 다 북한이 이제는 그 미사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의 엔진 실험, 그리고 발사대를 해체를 하겠다. 예.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예.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북한의 핵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그 영변 핵시설을 이제는 영구히 또는 이제 플러스 추가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전제 조건으로 이제 상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바로 이 두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른 한 부분, 그러니까 참관. 예. 이 예. 참관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영어를 할 때는 북한에서 오늘 아침 그 중앙통신 영문판을 통해서는 participation, 우리 참가로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참관을 말할 때는 만약에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IAEA나 NPT의 전문가가 현장에 가면은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보았을 때는 그 진행 상태를 전문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 단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스펙션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여지가 나와버립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상에는 뉴클리어 인스펙션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핵에 대한 사찰이라면은 미사일이 아니고 바로 또 핵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이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제 정치학적인 예. 또는 미국 정치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예. 아마 논란거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때 그 뉴클리어 인스펙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뭐 희망사항을 얘기했다 아니면 또 잘못 오해했다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내놓을 수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아직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러 그랬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은? 글쎄요. 그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한 가지 그 재밌는 점은 그 5항에 보면은 그 북한이 선제 조치를 취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동창리 엔진 시험장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도 있었는데 왜 두 개를 다 언급하지 않았고 예. 동창리만 언급을 했느냐 예. 이 부분인 거죠. 지금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정말 핵과 관련된 그 부분보다는 투발 수단인 거죠. 투발 예. 수단과 관련된 거를 왜 넣었을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ICBM이 미국 입장에서는 ICBM만 위협일까? 아니라는 거죠. 핵 부분도 똑같이 결합되는 핵 탄두에 해당되는 부분 또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인스펙션이다. 예. 단순히 우리는 미슬 인스펙션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포함해라, 그것까지.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좀 당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위해서 1번 항을 넣었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예. 실질적으로 이 비핵화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1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냥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라고 또 많이들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항 역시 이제 조건문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만나야겠죠.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 1, 2, 3항에 담기지 않은 그 많은 이야기들은 예. 아마 실질적으로 만나고 또 또 우리 남북 정상이 또 단독 회담을 통해서 또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이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또 앞으로 있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그 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효령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흉금을 터놓고 속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번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특징적인 부분은 대부분 주요 장면들이 대부분 전 세계 생중계가 됐고 네. 공식 석상에서 노동당 청사에서 한 번, 백화원 영빈관에서 한 번 이런 것들도 역시 다 기록으로 남았을 것 같거든요. 예.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도보다리에서 두 사람만이 카메라가 물론 잡혔지만 멀리서 잡아서 결국은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대화가 바로 도보다리 위에서 그 30분 대화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백두산을 오르는 과정에 결국은 이 과정은 생중계가 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영상이 도착하지 않는데요. 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장군봉까지 올라가고 또 다시 천지로 내려가고 이런 그 과정에서 백두산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속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나 남북한 한반도의 미래를 담은 메시지를 서로 정말 여기서 밀도 있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회담에서는 1차 회담처럼 도보다리에 그런 명장면이 연출될 거라 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에 연출이 됐지만 또 그 내용은 두 사람만이 아는 또 비밀로 남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을 서로 신뢰로 또 서로가 신뢰로 서로 이제 키워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일정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뢰를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이미 또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서로 그 무슨 내용을 할 예. 것인지 비핵화 예.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은 어디까지인지 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율이 된 상태 하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돌아오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화를 통해서 또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가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비핵화 로드맵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8일, 19일, 20일 오늘까지 3일 정말 파격 그리고 뭉클한 장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잠시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됐든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11월 중간 선거 이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승리를 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카드가 지금보다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1년 2월까지로 보았을 때 예. 그 중간에 이제 건너야 될 관문이 결국은 이번 11월 6일 날 있을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인데요. 뭐 상원 의원, 하원 주지사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갖다가 의회에서 또는 국민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한번 구축을 해야 될 이런 숙제가 있는데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11월 선거에서 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묘수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종전선언 내지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이 선거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 임기가 2021년까지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 선거에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대부분의 이제 과거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연임을 재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한반도 문제를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풀지 못했던 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냈다면은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만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한반도 평화, 아울러서 전 세계적으로 안보, 외교 안보에 큰 공헌을 했다는 이런 스스로의 업적이 남는다면은 예. 연임에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전술적으로는 11월 6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예. 2021년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선거가 있겠죠. 그 선거에 또 한 번 도전한다면은 미국에서 역대 여러 대통령이 그랬다시피 재선을 꿈을 이룬다면은 예. 앞으로 그 비핵화 문제는 본인이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얻어내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또 실행을 했다는 그러한 부분은 아주 우리가 높게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도 긴 안목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 선거라는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만약에 이제 북미 관계가 아주 잘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잖아요. 네.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울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짚어주시죠. 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개월 안에 어떠한 조치를 과감하게 할 것이냐에 예.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3개월의 시간을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 하에서의 미국에게 선 조치만을 요구하고 계속 버팅기는 작업을 하고 공만 넘겼다라는 행태를 보인다면 실질적으로 답방을 해서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의 시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북한이 보면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만 더 머리를 스마트하게 썼더라면 예. 5조의 1항과 2항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까지는 만들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이제 3개월이라는 연말까지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그동안에 살라미 전술을 많이 써왔다는 예. 거죠. 네. 비핵화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쪼개는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5조 1항과 같은 경우에도 동창리와 풍계리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2항과 같은 내용도 보면은 이프 조건을 달긴 했지만 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쇄와 또 추가적인 조치해서 또 한 번을 나눴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살라미 전술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대로 당겨졌을 때 예.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요구를 한다면 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다뤘던 사람들 눈에서 봤을 때는 네. 북한이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남은 3개월간의 기간 동안에는 조치, 실질적인 이행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문 기자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남북 공동선언문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단계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문서화됐고 이건 북한이 처음에 원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만나서 결국은 이제 6개 항에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네. 예. 이런 그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공동선언으로 문건으로까지 남겼고요. 예. 특히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한반도에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로 방송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육성을 통해서 이제는 약속까지 다 해버린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의지는 이제는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느냐는 다시 굉장히 실무적인 차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안이 있는데요. 예. 특히 중요한 거는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공포감이 있거든요. 예. 바로 평안북도에 있는 그 철산반도의 이 동창리라는 공간은 상징적인 공간은 북한이 서해 이성 발사장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장소거든요. 예. 예. 만약에 이곳에서 북한에서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게 된다면 바로 그 공간이 동창리인데요. 예.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그 엔진 실험과 그리고 발사대를 해체를 하겠다고 이 부분은 반드시 확언을 했거든요. 예. 미국에게 더 이상 ICBM의 위협을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이제 핵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만을 이제 전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응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이 부분을 알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위는 알 수가 없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공동 합의문에 들어있는 상응하는 조건이라는 건 이런 부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한테 반드시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만족을 한다면은 오케이, 이제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바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우리도 상한 예. 필요한 단계로 착수를 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3차 정상회담의 가장 성패가 바로 5조 1항과 2항에 들어있고 일부는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했고요. 이미 동창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관국 전문가가 참관하는 부분이나 또는 해체에 착수하는 문제는 시간 문제고요. 두 번째 조항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문 기자가 설명한 이 약속을 한반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앞에 놓인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북미 관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과제를 어떻게 좀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일단 그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 북한의 공동 그 변수가 있죠. 공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바로 예.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고화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세 나라가 모두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비핵화라는 부분과 또 한반도의 그 평화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진입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러한 점이 이제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대담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장군봉에 등반한 사진이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진이 오면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 혹시 백두산 천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꼭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백두산 사진을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많이 보았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천지 사진이. 그런데 북한 사람들 말로는 장군봉에서 바라본 천지가 더 훨씬 더 아름답다 이런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백두산을 저는 반드시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또는 통일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백두산을 남쪽에서 그러니까 삼지연을 통해서 장군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꼭 저도 연출하고 싶었거든요. 네, 조금 전에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실장님? 저 사진 딱 보시니까. 네, 예상했던 그림인데요. 두 정상이 안 그래도 그 들어오기 전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두 분이 손을 잡고 그 천지를 배경으로 해서 손을 번쩍 들고 들어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연출됐고요. 굉장히 뜻깊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 우리 어떻게 보면 5,000년의 역사의 기원,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에서 저렇게 손을 부여잡고 있고 또 부부가 또 같이 가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단 시작은 저 백두산에서 시작이 됐으니 이 평화의 기운이 한라산까지 쭉 뻗쳐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기자께서는 어떠세요? 네, 어젯밤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핵없는 땅을 만들어서 이 터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약속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가서 지금 손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백두산에서 저 약속이 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경우에 가능하다면은 또 한라까지 가가지고 이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핵과 또는 그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한반도를 만드는데 두 정상이 역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이번 그 백두산 방문이 결정적인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또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보이듯이 이 부부 동반 트리킥이 이루어졌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특이한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고 겨울 코트를 입고 있네요. 추운가 봐요, 저기가 생각보다. 지금 뭐 일기예보상으로는 영상 2도인데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만주벌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요. 이 기온보다도 풍속에 대해서 체온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겨울옷에 머플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추운 이런 주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백두산 정상의 날씨는 이 한반도의 일반적인 날씨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런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고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그것도 부부가 동반을 해서 저기에서 저렇게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은 저는 이번 그 3차 정상회담에 도보다리의 명장면이라면은 천지의 명장면이 또 한 번 연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뒤에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천지의 모습인 거죠, 저기가 천지면은 저기로 내려가는 영상을 저희가 나중에 들어오면 바로 보여드릴 텐데 저는 두 분이 손잡고 서 있는 건 예상은 했는데 옆에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서 있는 건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정말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남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짐을 느낄 수가 있고 어느 남북 지도자들도 쌓지 못했던 두터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이 남북 정상의 일정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특히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한데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그 평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다들 긍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평양 그 선언에 대해서도 주변 국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은 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포토로서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날 하나의 장면이고 남북 간이 그동안 정말 분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무색해 할 정도로 남북은 정말 가까워져 있고 실질적으로 저러한 장면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그동안의 그 불신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실질적으로 그 평양 선언을 통해서도 담았듯이 더 이상 이제 한반도에 전쟁도 없고 핵무기도 없고 또 핵 위협도 없는 그러한 한반도를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노력의 결실이고 그러한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나가자고 하는 굳은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 백두산 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 여정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예. 2013년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장성택 처형을 결정을 할 때 직전에 최측근들을 데리고 바로 그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백두산을 올라가서 결정을 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해가 이제 2014년도 같으면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3주기가 되는데요. 예. 본인이 그 백두혈통에 피를 물려받은 그런 여러 가지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엄한 겨울 바람 속에서 또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그 2017년 지난해 11월 달인데요.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핵 무력을 완성을 선언을 했는데요. 예. 그 직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라갔던 곳이 바로 백두산 천지 바로 저 장소입니다.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어떤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집권하고 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완성을 했던 그 공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동행을 함으로써 이제는 평화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 네. 부분은 한반도 역사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진이 지금 한 장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함께 다 같이 평양을 방문한 예, 지금 단체 사진으로 지금 저희 읽혀지고 특별 수행원들 있습니다. 거의 네, 공식 예, 수행원단이랑 공식 수행원들이 다 찍은 지금 거네요. 서서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뭐 화면이 추워 멀어서 보입니다, 보이는데, 확실히. 네, 지금 맞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머리를 가장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지금 정우영 그 예. 안보실장 모습인 예. 것 같고요. 그다음이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번에 특별 소행원들이 대부분 함께 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와 함께 역사적인 이 순간을 지금 한 컷으로 사진으로 지금 현재 전해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러 왔을 때 15만 명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민족은 5천 년을 함께 했는데 지금 70년을 헤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참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던 한민족인데 그제서야 좀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 사진입니다. 네, 상당히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네, 두 분이서 그 옥류관 2층에서 대동강을 배경으로 찍었던 사진이 오늘 오전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예. 정말 그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두 부부가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또 보내왔습니다. 네. 아주 참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 사진 보시면서. 네,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찍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백두산 등반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제안한 그런 그 속뜻이라든지 이런 의미에 대해서 푸는 해석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레킹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예. 일단은 그 4월 달에 열렸던 판문점 정상회담 때 백두산, 지금 현재 보시는 백두산과 개마공원의 트레킹을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예. 그 제안을 저 앞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는 받아들였고 이 바쁜 일정 중에서도 사실은 정상회담이 과거 같으면은 둘째 날, 셋째 날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3일의 일정 중에 첫날과 둘째 날에 회담이 집중이 돼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예. 그러한 이제 궁금증들이 이런 사진 한 장으로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100장의 1000장의 공동 합의문 이런 것보다도 두 정상이 우리 민족의 영산인 또 우리의 민족의 기운이 이제는 시작되는 백두산에서 손을 잡고 이러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네. 더 좋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사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바로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날을 비워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오늘 날씨가 백두산을 장군봉에서 다시 천지까지 가기에 아주 괜찮은 양호한 날씨가 됐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조건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또 이 성공을 해서 결국은 사진을 또 찍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좀 들어오면 훨씬 더 생생한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 사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만 저희가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은 어제 그리고 그제 오늘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굉장히 밝은 모습인 것 오늘이 제일 같습니다. 밝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단독 회담하고 나왔을 때의 얼굴의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어둡고 약간, 예. 상기된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오늘의 장면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굉장히 환한 모습으로 그러한 영상을 보이고 있네요. 예. 네, 남북 최고 지도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부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틀 전부터 그리고 오늘의 일정까지 쭉 꼼꼼히 살피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방북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 담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양 공동선언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군사적인 신뢰 구축의 문제부터 포함해서 앞으로 그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교류 협력 부분을 좀 강조를 했다면 예.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부분을 착실히 이행을 해 나간다면 예. 경협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그 보면 2항에서 많이 담아줬죠. 그래서 이제 경협 부분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요구해 왔던 어떤 화상상봉이라든지 영상편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또 담아줬고요. 또 앞으로 향후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남북이 하나 이제 올림픽도 같이 주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자라는 부분을 또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도 담아줬고요. 예.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남북이 같이 공동 협력해 나가자라는 부분을 담았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속 합의서를 군사 분야 합의서를 이뤄냈다라는 예. 점도 우리가 좀 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을 보고 계시면 케이블카도 남북 정상 부부가 함께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한 내용이죠, 문 기자께서는? 네, 맞습니다. 그 케이블카는 당연히 네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 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제가 북한 매체를 접하면서 느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백두산 칼바람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또 수행했던 사람들이 정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머리카락이 대부분 휘날리거나 휘날리고 있어요. 예. 예.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 바람이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장면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설주 여사나 지금 김정숙 여사의 그 긴 머리카락이 지금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오늘 백두산 천지에 저렇게 화창한 날씨를 진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은 확률에 그러한 또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100번을 가봤자 2번 올라갈 수 있는 게 백두산이라 해서 또 예. 백두산이라는 그런 우스갯말이 산악인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백두산 천지를 한 번에 그것도 이런 정치적인 일정과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저건 제가 볼 때는 쉽지 하늘이 않은. 좋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샤머니즘 같은 건가요? 네, 그런 표현이 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백두산 천지에서 저처럼 그 바람 잔잔하고 햇살이 또 화창하고 이런 또 그 네. 사람 사이에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양 공동선언까지 이끌고낸 남북의 지도사가 또 오늘 저기를 또 찾아갈 수 있다는 이런 조건들은 많은 걸로 종합해봐도 결국은 하나의 운도 따랐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영상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분위기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진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읽혀지는데 그렇다면 이 사진을 염두에 뒀을 때 무거운 주제에 관해서 등반을 하면서 얘기했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보다리에서만이 30분 만에 둘만의 대화를 나눴듯이요. 예. 제가 볼 때는 케이블카 안에서 또 두 분이 이렇게 또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둘만의 또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각자의 가슴에 담고 향후에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좀 동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흉금을 터놓은 사이가 되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이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 특별수행단도 함께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 사진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거의 다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올라간 분들이 특별수행단, 뭐 공식수행원, 문 대통령, 정부 인사 갈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가신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공군 2호기 같으면은 탈 수 있는 탑승 인원이 약 4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제공한 고려항공 민항기를 또 별도로 이용한 점으로 미뤄봐서는 이번에 그 방북단 규모가 2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200명 전체가 모두 다 삼지연 공항에 내렸고요. 또 역시 장군봉과 천지를 함께 저렇게 동반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화면상으로는 그분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화면 저 건너편 또는 다른 곳에 어딘가에는 또 이분들이 또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또 소원을 또 현재 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특별 수행단도 함께 이렇게 백두산에 오르는 일정, 이 역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고려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아직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관광,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도 아직 예.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과거의 선례로 미루어 봤을 때는 백두산 관광도 굉장히 많은 우리의 북한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함께 저렇게 삼지연 공항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금 관광 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장군봉 입구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장군봉에서는 천지까지 또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접한 우리 남한이나 또는 세계 각 그 산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나도 한번 백두산에 꼭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또 욕구를 또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 백두산 관광이라는 또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네. 그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또는 이제 미국 또는 이제 남북 간에도 각 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왔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또 백두산에 올라서 저런 또 명장면을 스스로의 또 연출하고 그 주인공이 되고 보고 싶은 또 그런 또 욕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사적인 의미를 떠나서 뭐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요. 저 사진만 봐도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경관을 볼 수가 있을까? 저런 햇볕 아래 하늘도 너무 맑고 쾌청하고 참 부럽네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사진만 보고 있어도 실장님도 한번 가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저도 저는 중국을 통해서 그 엄청난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올라서 네. 그래서 천지까지 또 걸어서 내려가서 천지를 봤던 기억이 1000개가 나는데요. 넘는다면서요, 그 계단이? 예, 엄청나게 쉬지 않고 걸었던 기억만 납니다. 근데 그때도 그 중국 쪽에서 그 관광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예. 네. 북쪽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말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가 되고 평화가 공고화돼서 아무런 그러한 장애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백두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저도 있네요. 지금 새로운 사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경제인들 아마 얼굴 보면 대부분 다 아실 이재용 겁니다. 부회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구강무 회장도 있고 최태원 회장도 보이고 박용만 회장도 보이고요. 저 이재용 부회장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읽혀지고 앞서서 문관영 기자가 이제 관광과 관련된 부분, 이 백두산도 역시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중단됐던 이 금강산 관광을 되살리고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는 이 부분도 어제 공동선언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현재 그 유엔 안보리 차원 그리고 또 미국으로도
봤을 때는 뭐 재무부나 국무부 여러 각 차원에 있어서 매우 촘촘한망의 대북 제재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대북 제재가 나온 이유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국제 평화를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요. 일단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그런 실마리를 이제 풀어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국제사회에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의지와 또는 행동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예. 이제는 각 이런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완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자연적인 관광 인프라 정도도 세계적으로 봐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금강산강뿐만이 아니라 백두산 관광을 만약에 개시를 한다면은 예. 서로 가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또 저기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개인적인 또 우려도 생기는 정도인데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북한에도 우리처럼 약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 삼지연 이 군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이 되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조성을 하라고 지금 굉장히 수년 전부터 본인이 지시를 하고 직접 또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산악도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지연 군의 발전된 또는 변화된 모습을 꼭 좀 이번에 정상회담 그 취재진들이 화면을 좀 담아서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삼지연 군 어디에선가 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마지막 점심 식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우리의 어떤 산악 관광의 하나의 명소로서 또 삼지연 군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네.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그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두 정상 내외가 서로 사진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이 모습을 보면 사실 남북 정상 내외가 함께하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 네. 백두산 천지 모습이랍니다. 이야, 정말 오늘 굉장히 깨끗한 그런 천지의 대단하네요. 모습. 하늘의 맑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산이 그런 다 그대로 느낌이네요. 비치네요. 물이 얼마나 맑으면 천지에 네, 뭐 사진을- 괴물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때 잠깐. 그렇죠. 예, 괴담처럼. 천지의 괴물이 있었다라는. 그 정도로 네, 저희가 네. 신비한 곳이다라는 뜻이었는데. 네, 백두산 천지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화산이 분출되고 남은 곳에 이제 물이 차서 칼데라호라고 하는데요. 예. 이 칼데라호 단일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깊이가 저 화면에 보셨다시피 깊은 곳은 약 400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보는 큰 호수보다도 훨씬 더 크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또는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지금 보시면은 케이블카 모습이 나옵니다. 케이블카가 저렇게 구축이 되고 가동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효령 박사님은 뭐 계단을 직접 오르고 다시 내려갔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 케이블카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고생을 안 하셔도 백두산 천지를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감동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은 예. 옛날에 과거에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접 그 천지에 다가가서 그 물을 떠서 마셔보는 예. 이런 장면까지 그 연출해 보면은 광고 탄산음료 광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실지 마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백두산 관광의 어떤 하나의 또 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기대도 해보고 무거운 있는데. 얘기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안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이제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부부가 같이 하는 장면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죠? 예. 식당에서도 내 부부가 식사하는 모습 어저께 그 장면도 네. 보였었고요. 오늘 또 케이블카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또 두 부부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저 공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도보다리에서는 두 정상
간에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 네 분이 모였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회의 평화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시작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정의 바로 이제 시발점이 바로 부부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부부의 모습, 가족의 모습, 그리고 사회로 퍼지는 이러한 평화로운 모습, 바로 물 떠는 모습 네. 보이는데요. 아, 저 장면을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제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백두산 물을 직접 손으로 지금 담가보는 장면이군요. 네. 저 물을 마셔보는 장면까지 저는 마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이 결국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그런 평화를 향하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시면서 직접 또 저렇게 영혼을 담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저 있겠습니다. 사진의 좀 독특한 점이 보통 이 다리는 담그지 않고 다리는 돌 위에 이렇게 육지 올려놓고 물에 손만 담그는 모습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구두를 신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예. 산에서 저런 산악인들이 충분히 저런 세레모니는 많이 했기 때문에 백두산을 가시고 저런 장면을 놓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두 천지에, 부부가 예. 천지까지 내려가서 내려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발밑에 보면은 하얗게 되는 부분이 아마 간밤에 좀 눈이 좀 내리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여사가 손을 담그는 모습, 그리고 리설주 여사가 옷이 이제 물에 닿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 강경화 장관이 뒤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정해 보이는데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야. 이번에 방북 일정에서 주목받았던 부분이 이 정상 내외, 그리고 이 부부 동반 일정도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내조 외교도 주목을 받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같이 내조 외교가 전반적으로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전된 내용으로 대화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저처럼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등장을 하지 네.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그 이설주 여사의 등장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소의 대화의 소재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예. 굉장히 딱딱한 소재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머리를 맞대서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 협상이라는 게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또 연출되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응원군처럼 또는 하나의 조언자처럼 이설주 여사와 또 김정숙 여사가 함께 동행을 함으로써 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때는 이 화면들이 대부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다 포장이 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차 정상회담은 두 사람이 또 역할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장 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예. 이러한 그 회담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두 여사 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 대통령 내외가 저렇게 천지에 가서 물을 뜨는 모습 상상을 못했죠. 상상을 정말 일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야,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새벽마다 NSC 회의를 개최했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감격적이고 뭉클하면서도 이제 뭔가 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이 평화의 길로 가야 된다.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역행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쭉 전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걸 우리도 같이 저 백두산 천지에 염원을 같이 담아 예. 봅니다. 네, 백두산 천지를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에서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백두산 등반 모습 사진이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를 함께 타고 두 정상 내외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같은 너무나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같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북한의 뭔가 의도라든지 속뜻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 한 배를 탄 운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 예. 한 케이블을 탄
운명, 남북의 운명 이런 또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저 케이블이 어떻게 목적지까지 원하는 대로 아무런 이상 없이 도착해서 결국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듯이 예. 이 남북 정상이 어떤 그 케이블 저 세 줄에 몸을 의지하고 지금 믿고 서로가 또 타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표정은 굉장히 진지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저희들이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런 표정은 서로 두 사람 또 이제 두 부부 간의 마음에만 담아갖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그런 신뢰가 개인적인 신뢰가 결국은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서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키로 또는 동인으로 역할을 작용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기자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게 한 배를 타면 보통 같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근데 지금 케이블카는 오히려 더 좋은 게 서로를 마주보고 마주보는 있어서 방향.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기분, 표정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신뢰를 형성을 한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케이블카가 더 좋지 않나. 이것도 아주 좋은 연출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좀 운명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제가 너무 오늘 좀 너무 나가는 건가요? 표현이. 우리가 의미를 짓고자 싶은 어떻게 보면 소망인 거죠. 예. 정말 한 배를 탔 하나의 공동의 운명체 또 케이블카에서 서로가 마주보며 서로의 마음을 읽고 그러한 부분을 담아서 성과로 내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인 거고 그러한 희망사항을 두 정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온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그러한 평화가 정말 왔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앞으로의 또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명장면이 한라산 천지에서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 백두에서 이 한라까지 핵무기 또는 핵 위협으로부터 없는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약속을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오시면은 또 비행기를 타고 50분만 이동하면 도달할 수 있는 제주도 한라산 천지까지 또 두 부부가 넷이서 한 케이블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면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명장면을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 연합뉴스 문가령 기자와 함께 그 의미 등을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